처음엔 그냥 불편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주방의 공기부터 가족의 표정까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던 남편까지도 고개를 끄덕였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 기술이라는 뜻밖의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의 주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릴리아 셔우드라고 해요. 저는 뉴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창밖에는 사계절 내내 푸른 정원이 펼쳐져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려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주부라는 이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도시 한복판에서 경제지 칼럼을 쓰며 바쁘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마감 기사와 씨름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세드릭은 에너지 효율 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예요. 기술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가전제품만큼은 늘 미국 브랜드만 고집했어요. 저도 그랬죠. 익숙하니까요. 뭔가 불편하면 그냥 새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제품은 성능보다 신뢰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쓴 냉장고는 어느새 문을 열면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오븐은 굽는 온도가 매번 달라졌어요. 그날 달라지는 파스타 익힘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스불은 중간 불을 유지하려면 한참 조절해야 했죠. 불꽃이 너무 세면 국물이 넘치고 너무 약하면 오래 걸리고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주부의 숙명이겠지라고, 다들 이렇게 살겠지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말리나에게서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말리나의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주방은 정말이지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정돈되고 세련됐거든요. 깨끗한 조명 아래 눈길을 끄는 건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재질의 냉장고였어요. 도어에는 낯선 터치스크린이 큼직하게 붙어 있었고 화면 안에는 그날의 식단이 표시돼 있었어요. 이거 한국산이야. 말리나가 냉장고를 자랑스럽게 열며 말했어요. 안에 카메라도 있어서 마트에서 앱으로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냉장고 안을 확인하려고 앱까지 쓴다고? 너무 오버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우리 집에 우유가 있었는지 달걀이 남았는지 늘 헷갈렸던 기억이요. 필요 없는 걸 사오기도 했고 꼭 필요한 걸 빠뜨리기도 했죠. 말리나가 앱으로 냉장고 안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용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불편한 걸 그냥 감수하며 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가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 뜬 건 놀라운 평가들이었어요. 미국 제품은 비싸기만 하고 무겁다. 한국 제품은 기능이 많고 사용이 직관적이다. 이 가격에 이 성능 믿기 어렵다. 관세가 올랐음에도 한국 가전은 오히려 품절이라는 기사도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람? 순간 뭔가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변화를 피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바꿔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냉장고부터 바꿔보자고. 작지만 분명한 균열은 그렇게 변화의 첫걸음을 만들었어요. 말리나의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어요. 그녀의 주방은 전형적인 미국식 주방이 아니었어요. 모서리가 각진 대리석이 아니라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형 아일랜드가 중심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나무와 금속이 어우러진 수납장이 따뜻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인 건 주방 한가운데 서 있는 냉장고였어요. 단순한 사각형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죠. 표면은 매끄럽고 은은하게 빛났고 도어 중앙에는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표면을 가볍게 쓸어보았어요. 이거 한국산이야. 안에 카메라도 있어. 마트에서 앱으로 냉장고 안 보면서 장 볼 수 있어. 저는 웃고 말았어요. 냉장고 안을 앱으로 봐야 할 정도로 바빠? 사실 그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속으론 조금 의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말리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편하니까 쓰는 거지. 장 보면서 혹시 그거 있었나?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좋아.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마트에서 식재료를 중복 구매했던 기억, 신선식품이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던 날들, 그 모든 번거로움이 앱 하나로 해결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한국 냉장고를 검색해봤어요. 리뷰가 수천 개, 그중 상당수가 극찬이었어요. 음식이 먼저 변하지 않아요. 디자인도 좋고 터치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유용해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미국 제품보다 훨씬 낫다. 사진 속 냉장고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화이트톤의 간결한 라인, 유광 검정의 미니멀한 손잡이, 심지어 나무 패턴이 들어간 모델도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디자인은 멋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요. 그 안에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용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익숙한 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사실은 낡고 번거로운 습관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냉장고는 바꿔야 했고 이제는 한국산이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선택지가 어느 순간 제게 가장 당연한 선택이 된 거예요. 처음 그 제품을 클릭할 때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그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라 저의 일상에 찾아온 첫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기능의 편리함, 그 둘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느꼈어요. 이건 내가 나를 위해 내린 선택이구나. 그 순간 작지만 확실한 자신감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참이었어요. 새 냉장고가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아이들보다 더 들떠 있었어요. 설치 기사님이 박스를 열자 반짝이는 은빛 외관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와 부드럽게 작동하는 선반,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날짜, 온도, 보관식품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냉장고 내부를 살펴봤어요. 정리된 저장 공간은 마치 도서관의 책장처럼 질서정연했고,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실제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마트에 갈 때 굳이 종이에 적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아직 익숙하진 않았지만 저는 천천히 이 새로운 가정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다시 말리나가 집으로 놀러 왔어요. 그녀는 냉장고를 둘러보더니 빙긋 웃으며 물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는 안 샀어? 저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어요. 김치 냉장고? 그건 한국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야? 말리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김치만 보관하는 게 아니야. 발효 음식, 치즈, 와인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어. 심지어 온도도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숙성도 가능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늘 치즈가 빨리 굳는다고 불평했고 와인을 보관할 만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거실에 따로 쿨러를 두기도 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저는 다시 한국 제품을 검색했고 김치 냉장고에 대한 정보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층 냉각, 숙성 기능, 온도 맞춤 저장. 그건 단순한 김치통이 아니라 음식이 숨을 쉬고 완성되는 공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작은 김치 냉장고를 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부엌 옆 작은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갔고 처음엔 그냥 조용히 숨을 쉬듯 작동했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저는 이 기기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시도한 건 소량의 치즈 숙성이었어요. 온도를 조절하고 몇 일을 지켜본 후 남편과 함께 와인을 열었어요. 치즈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깊은 풍미를 가졌고 남편 세드릭도 말했어요.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음식이 자라는 곳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히 식재료를 보관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음식과 대화를 나누고 온도가 요리의 일부가 되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후로는 빵 반죽을 발효시키거나 숙성 소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플레인 요거트도 직접 만들었고 남편은 누룽지를 넣고 바삭하게 말린 채로 보관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문화와 만나는 순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는구나. 주방은 더 이상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었어요. 음식이 변하고 사람의 삶이 함께 진화하는 무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 뒤편엔 한국기술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주방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냉장고 옆에 놓인 김치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차분한 불빛이 켜진 그 기기는 마치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문화가 기술이 되면 이렇게 완성되는 거구나. 저는 조용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주방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냉장고가, 그 다음엔 김치 냉장고가 조용히 삶을 바꿔놓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바로 인덕션 레인지를 들이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평생 가스레인지로 요리해왔어요. 불꽃의 크기를 눈으로 보고 조절하는 데 익숙했고 딸깍 점화되는 소리조차 왠지 요리하는 느낌을 줬어요. 불 앞에서 땀이 흐르고 때로는 냄비가 타버려서 국물이 눌어붙는 것도 그저 요리라는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스파게티 면을 삶다 한눈을 판 사이에 물이 넘쳐버렸고 아이가 옆에서 엄마, 불이라고 외쳤을 때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꽃 앞에서 아이가 어슬렁거린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순간부터는 요리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무렵 말리나가 다시 제게 말을 꺼냈어요. 너네 집 아직 가스 쓰지? 한국 인덕션 한번 써봐. 진짜 달라. 말리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불이 안 보이면 제대로 요리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 끓이는데 40초, 타이머 자동 연동. 심지어 표면 위에 손을 얹어도 뜨겁지 않다는 말에 마음속 어딘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지름신이 왔다고 하죠. 며칠 후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주방 공사를 하진 않았지만 기존 가스레인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한국산 인덕션을 들여놨어요. 처음 전원을 켰을 땐 낯선 숫자에 당황했지만 버튼 하나로 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1도 단위로 세밀하게 온도를 맞출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프는 끓지도 넘치지도 않고 조용히 졸아들었어요. 남편 세드릭은 처음엔 미심쩍은 얼굴로 인덕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고 나서는 말했어요. 이건 그냥 조리기구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 자체야. 가스보다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정밀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해했어요. 우리가 늘 불이 주는 감각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걸요. 그 불이 사라지고 대신 숫자와 센서가 주방을 대신하기 시작하자 삶은 조금 더 안전해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특히 인덕션의 타이머 기능은 놀라웠어요. 시간을 맞춰놓기만 하면 알아서 꺼졌고 그 사이 저는 식탁을 차리거나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전엔 요리하면서 한눈 팔지 않으려고 늘 긴장했는데 이젠 조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요리는 그대로인데 과정이 달라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조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주방의 리듬, 가족과 나누는 시간, 심지어 아이의 안전까지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불이 보이지 않는 불판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불꽃은 사라졌지만 식탁 위의 온기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어요. 이건 분명 기술이 만들어준 또 다른 안심의 온도였어요. 전자레인지는 제게 늘 그냥 데우는 기계였어요. 차가워진 음식에 몇 초 따뜻함을 더해주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 같은 존재였죠. 요리를 한다기보다 급한 식사를 때우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새 인덕션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전자레인지도 새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써온 건 10년도 넘은 제품이었고 유리판은 한쪽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고 돌릴 때마다 드르륵 소리가 거슬렸거든요. 한국 제품을 둘러보던 중 스팀 기능이 들어간 전자레인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스팀으로 데우면 밥이 갓 지은 것처럼 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밥을 다시 데워봤자 딱딱하고 퍼석퍼석한 맛일 텐데 그게 촉촉해진다고? 그 호기심이 결국 지름으로 이어졌고 며칠 뒤 새 전자레인지가 도착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아이들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아침에 지은 밥을 소분해서 따뜻하게 데워봤는데 스팀 기능이 작동하자 조용히 김이 피어올랐고 접시에 담긴 밥은 놀랍게도 방금 한 밥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났어요. 입에 넣는 순간 제가 먼저 감탄했어요. 진짜 갓 지은 밥 같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온 동시에 주방에 있던 남편과 아이들도 고개를 돌렸고
한 입 먹은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오늘 아침에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감동을 느꼈어요. 단순한 기능 하나가 가족의 식탁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죠. 그리고 그 다음엔 밥솥이었어요. 오래된 밥솥은 취사 버튼이 가끔 말을 안 듣고 보온 모드는 밥을 말려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한국산 고급 전기밥솥. 도착한 밥솥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묵직했고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견고해 보였어요. 디스플레이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영문 설명서 덕분에 기능은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잡곡밥을 해도 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잘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흰쌀밥이 아니면 숟가락이 잘 안 움직였는데 새 밥솥으로 지은 밥은 고슬고슬하면서도 촉촉했고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했어요. 또 누룽지 기능은 남편이 유독 좋아했어요. 바삭한 식감에 고소한 향까지 더해지니 식사 시간마다 이거 따로 팔면 사 먹을 텐데라며 감탄했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기능에 반해버렸어요. 반죽 발효 기능. 빵을 직접 구워보고 싶었지만 발효 과정이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밥솥은 온도와 시간까지 알아서 맞춰주니 반죽은 폭신하게 부풀었고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식빵 한 덩이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오븐에서 빵 냄새가 퍼질 때 아이들이 부엌 문 앞에 모여들었고 그날은 어디서도 사오지 않은 우리 집 빵이 식탁 위에 올랐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하게 해주는 것 이상이라는 걸요. 그건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되고 가족을 위한 정성이 되고 때로는 평범한 하루의 위로를 더해주는 감정이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기계가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 모든 변화가 조금씩 집안을 바꾸고 있었어요. 주방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주방이 아니었고 냉장고, 인덕션, 밥솥, 전자레인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돌보고 있었죠. 하지만 거실은 아직 변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전 TV를 쓰고 있었어요. 화면은 조금 어둡고 리모컨은 반응이 느렸고 영화를 틀어도 자막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새로운 TV를 보기 전까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날도 말리나가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집에 들렀을 때 벽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고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전환됐어요. 색감은 강하지 않고도 생생했고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의 표현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거 OLED야. 한국 거. 말리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말보다 화면이 더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또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OLED TV 화질 비교 실사용 후기.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상과 리뷰 속에서 제가 무시해왔던 거실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로운 TV가 저희 거실에 도착했어요. 처음 전원을 켰을 때 마치 창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았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재생하자 푸른 바다가 제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새들이 날아가는 장면에서는 마치 공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남편 세드릭도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눌러봤어요. 뉴스 틀어줘. 몇 초 뒤 뉴스가 재생됐고 그 안에는 제가 말했던 바로 그 주제가 등장했어요. TV는 이제 단순한 영상 재생기기가 아니었어요. 화상통화도 가능했고 아이들은 조부모님과의 영상통화를 TV로 하며 방긋 웃었고 화면 속에 비친 가족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이란 결국 가족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닐까? 하루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주방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이제는 TV까지.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단순한 가전이 아니었어요. 그건 일상의 방식이자 저희 가족의 시간과 감정을 지켜주는 무형의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견디며 살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직접 선택한 기술은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관세가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한국산 가전을 사재기한다는 말.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제품이 선택받는 건 싸서가 아니라 좋아서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제 선택의 기준은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편리함을 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기술이 사람의 시간을 바꾸고 삶의 방식마저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기술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안에는 생활을 이해하는 기술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기술이 삶의 온도를 바꿔준 순간이 있었나요? 그 기억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